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공공파크 골프장, 이곳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이 특정 사람들만의 VIP 놀이터로 변신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 시끌벅적한지 제가 부드럽고 쉽게 풀어볼게요. 마치 친구랑 커피 마시며 수다 떨듯이 편하게 따라오세요. 먼저 파크 골프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파크 골프는 골프의 귀여운 동생 같은 스포츠예요. 커다란 골프장 대신 동네 공원 같은 잔디밭에서 짧은 클럽을 들고 공을 툭툭 치는 거죠. 규칙도 간단하고 장비도 가벼워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강진군에 있는 이 파크 골프장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원래는 동네 주민들이 주말에 골프나 치러 갈까? 하면서 가볍게 놀러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죠. 세금으로 지어졌으니 당연히 우리 모두가 주인인 셈이에요. 맞죠? 그런데 지일TV라는 지역 방송에서 충격적인 보도를 했어요. 이 공공 파크 골프장이 특정 단체에 의해 회원제처럼 운영되고 있대요. 회원제라니 무슨 고급 골프 클럽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특정 사람들만 골프채를 휘두를 수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너는 못 들어와 하면서 문전박대당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세금으로 만든 골프장이 왜 우리 손에 안 들어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기사에 따르면 강진군이 이 골프장의 운영을 민간단체에 맡겼어요. 군청에서 직접 관리하려면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 지식도 필요하니까 이 단체가 잘 운영할 거야 하면서 위탁한 거죠. 그런데 이 단체가 골프장을 자기들만의 전용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나 오늘 골프 치고 싶다 하고 골프장에 갔는데 직원이 회원 아니시면 예약 못해요 라거나 지금은 회원 전용 시간이라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내가 낸 세금은 어디 갔어? 하면서 화가 나실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이 단체가 골프장 안에 카페까지 운영하고 있대요. 이 카페에서 회원들끼리 커피 마시며 우린 특별해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심지어 카페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대요. 이쯤 되면 공공시설이 아니라 강진 프라이빗 컨트리 클럽이 따로 없어요. 여기서 드립 하나 칠게요. 이 단체 마치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상류층이 자기들만의 고급 아파트를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여긴 우리만의 파라다이스야 하면서 말이죠. 자, 비유 하나 들어서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동네에 새로 생긴 공공도서관에 책 읽으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은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가서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입구에서 회원카드 있으셔야 입장 가능합니다 라고 막는다고요. 심지어 회원들은 도서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우린 책도 읽고 커피도 마셔 하면서 즐기고 있고요. 나머지 주민들은 도서관이 왜 저희 거 아니에요? 하면서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이 파크 골프장 사태도 딱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만든 공간이 특정 집단의 VIP 존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 논란 그냥 골프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진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공공시설이 주민들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도시 같으면 골프장이 없어도 영화관, 볼링장, 카페가 많아서 놀 데가 많잖아요. 하지만 강진 같은 곳에선 파크 골프장이 주민들의 주요 놀이터이자 사교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동네 할머니들이 골프 치면서 오늘 기분 좋네 하며 웃고 아저씨들이 골프 내기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곳이죠. 그런데 이걸 특정 단체가 독점해버리면 주민들의 일상이 얼마나 따분해지겠어요? 이건 단순히 골프를 못 치는 문제가 아니라 동네 공동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상상 속에서 강진의 청자마을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마을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파크 골프장에 가서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수다도 떨면서 건강을 챙기셨어요. 할머니한테 골프장은 그냥 운동장이 아니라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인생의 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골프장에 갔더니 낯선 직원이 할머니, 여긴 이제 회원만 써요
하면서 입장을 막더라는 거예요. 영희 할머니 당황해서 내가 30년 동안 세금 내면서 살던 동네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 하시며 따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회원 가입비 내시고 등록하세요라는 말뿐이었대요.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며 불만이 폭발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골프장 예약 시스템도 문제투성이래요. 기사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이 예약하려고 전화하면 다 찼어요라거나 다음 달에나 가능해요 같은 답만 돌아온대요. 그런데 회원들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서 골프를 즐기고 있죠. 이건 마치 맛집에 전화해서 자리 있나요? 했더니 예약 다 찼어요라고 하면서 VIP 손님은 바로 자리 잡고 밥 먹는 것과 똑같아요. 불공평하죠, 안 그래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이 위탁단체가 회원들한테 가입비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대요. 예를 들어 골프장 카페에서 하루에 커피 100잔을 판다고 쳐요. 그 수익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혹시 특정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건 마치 동네 아이들이 모은 용돈으로 과자를 샀는데 누군가가 이건 나만 먹을 거야 하면서 과자를 혼자 다 먹는 것과 비슷해요. 이런 상황,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 논란은 단순히 골프를 못 친다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공공자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고 있죠. 강진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면 세금 내는 의미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한 골프장 이야기가 아니라 공정함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드립 하나 더 칠게요. 이 사태 마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입시 경쟁으로 불공정한 시스템이 드러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골프장은 모두의 것이라는 외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이쯤에서 정리해 볼게요. 강진의 공공파크 골프장은 원래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위탁단체가 회원제처럼 운영하면서 일반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심지어 수익까지 독차지할 가능성이 생겼죠. 이건 단순히 강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황당하고 좀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공공시설은 정말 모두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말이죠. 자, 이제 이 논란의 배경을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자, 여러분, 강진의 공공파크 골프장이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 이제 그 배경을 깊이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이 골프장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인데도 특정 단체가 회원제처럼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소외시켰다는 이야기를 했죠.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건 단순히 골프장 하나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공공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누는지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에요. 먼저 이 사태의 시작점부터 짚어볼게요. 강진구는 왜 이 파크 골프장의 운영을 민간단체, 즉 강진파크골프협회에 맡겼을까요? 사실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꽤 흔해요. 강진 같은 농촌 지역은 인구도 많지 않고 군청의 골프장 같은 전문 시설을 관리할 인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동네 체육관이나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민간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맛있는 김밥을 만들고 싶다고 해보세요. 근데 김밥 싸는 게 귀찮고 시간도 없고 솜씨도 부족하다면 동네 김밥집에 맡겨서 맛있게 싸주세요 하고 주문할 거예요. 강진군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골프장 관리하는 건 힘드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자. 이런 생각으로 강진파크골프협회에 운영을 넘긴 거죠. 이 협회는 골프장 예약 관리, 잔디 깎기, 시설 유지 보수 같은 일을 맡아서 주민들이 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김밥집에 김밥을 맡겼더니 김밥집 사장이 이 김밥은 우리 단골 손님만 먹을 수 있어요
하면서 일반 손님은 쫓아낸 거예요. 강진 파크골프협회도 비슷하게 행동한 거죠. 공공시설을 맡았으면서 일반 주민들 대신 자기네 회원들만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 운영자가 룰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꾸는 것과 비슷해요. 이 골프장은 우리 회원들만의 파라다이스야.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럼 이 위탁 운영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강진구는 2022년에 이 파크 골프장을 지었고 2023년부터 강진 파크골프협회에 운영을 맡겼어요. 이 협회는 골프장을 관리하면서 회원제를 도입했는데 회원 가입비를 받고 회원들만 예약을 쉽게 할 수 있게 했대요. 심지어 골프장 안에 있는 카페까지 운영하면서 회원들끼리 커피 마시며 우린 특별해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쯤 되면 공공시설이 아니라 강진 VIP 골프 리조트 수준이에요.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강진군의 감독 부족이에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지자체가 너희 잘하고 있지? 하면서 계속 감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위탁 계약서에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해야 하죠. 그런데 강진군은 이 협회의 운영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가 마음대로 회원제를 도입하고 일반 주민들을 소외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동생한테 방 청소 잘해라 하고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이 자기 장난감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엉망으로 놔둔 거예요. 왜? 엄마가 안 보고 있었으니까요. 강진군도 마찬가지예요. 협회 너희 알아서 잘해라 하고 믿었더니 협회가 우리가 왕이야 하면서 골프장을 자기들 방식대로 운영한 거죠. 이건 감독의 빈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재정적 동기예요. 강진 파크골프협회는 회원 가입비와 이용료를 받고 수익을 내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회원 한 명당 가입비로 10만 원을 받고 매달 이용료로 5만 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회원 100명만 모아도 꽤 큰 돈이 되죠. 게다가 골프장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5천 원씩 판다면 그 수익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동네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과자를 샀는데 한 명이 이건 나만 먹을 거야 하면서 과자를 독차지하는 것과 비슷해요. 협회는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을 지역 주민이나 골프장 개선에 쓰는 대신 자기들 이익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돈의 유혹에 빠진 거죠.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부자들이 자기들만의 고급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 골프장은 우리 회원들만의 성이야.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세 번째 이유는 지역 수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강진은 농촌 지역이라 인구가 많지 않지만 파크 골프를 즐기는 주민들이 꽤 있을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골프를 치는 경우가 많죠. 협회는 이런 주민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돈 내고 골프 칠 사람을 회원으로 모집했을 가능성이 커요. 회원들은 안정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협회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서로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큰 문제를 낳아요. 공공시설은 특정 그룹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주민을 위한 거잖아요. 회원제를 도입하면서 회원이 아닌 주민들은 골프장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건 마치 동네 놀이터에서 이 그네는 우리 친구들만 탈 거야 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밀어내는 것과 같아요. 협회가 회원들을 우선시하다 보니 공공시설의 공정성이 무너진 거죠. 마지막으로 법적 규제의 허점도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강진군과 협회 사이의 위탁 계약서에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협회가 자기들 방식대로 운영할 여지가 생겨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거나 회원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협회는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회원제를 밀어붙일 수 있죠. 이건 마치 친구랑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언제 갚을 건지를 명확히 안 적어 놓으면 나중에 싸움이 되는 것과 비슷해요. 강진군이 협회와 계약을 맺을 때 운영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꼼꼼히 넣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계약의 빈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태는 단순히 강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의 체육관이나 도서관, 심지어 공원도 민간단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위탁 운영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감독과 투명성이 부족하면 강진 같은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이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요. 강진 같은 곳에선 파크 골프장이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웃고 떠미츠, 건강을 챙기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이 특정 집단에게만 독점된다면 지역 공동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건 단순한 골프장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원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드립 하나 칠게요. 이 상황 마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입시 경쟁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드러내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골프장은 모두의 것이라는 외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 사태는 우리 사회가 공공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예요. 이 논란은 강진군이 주민들의 불만을 듣고 조치를 취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강진군은 협회와의 위탁 계약을 끝내고 2025년부터 골프장을 모든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해요. 하지만 협회는 우리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죠. 이건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공공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위탁단체의 재무 보고서를 공개하거나 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사랑의 불시착에서 리정혁이 마을을 공정하게 관리하려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모두가 행복한 골프장을 만들자. 이런 마음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이 논란의 배경,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강진 파크 골프장 사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공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다음엔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아요. 자, 여러분, 이제 강진 공공 파크 골프장 논란의 배경을 깊이 파헤쳤으니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의 골프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이 특정 집단에게 독점된 사건이니까 우리 사회의 공정함, 신뢰, 그리고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문제죠. 마치 친구랑 밥을 나눠 먹는데 누군가가 이건 나만 먹을 거야 하면서 큰 덩어리를 가져가면 기분이 어때요? 강진의 파크 골프장 논란은 얼핏 보면 그냥 골프장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골프장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누는지에 대한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를 하나의 커다란 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피자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한 조각씩 나눠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조각은 우리 회원들만 먹을 거야 하면서 큰 조각을 독차지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배고프게 되겠죠. 공공시설도 똑같아요.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면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고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강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 심지어 앞으로의 미래에까지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강진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골프장이 왜 우리 손에 안 들어오지? 라는 생각이 들면 군청이나 정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겠죠. 이건 마치 동네 친구가 내가 밥 살게 했는데 정작 밥상에서 자기만 맛있는 반찬을 골라 먹는 것과 비슷해요. 주민들은 세금 낸 우리가 주인인데 왜 소외당하지? 하면서 화가 날 거예요. 이런 불신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주민들이 군청을 믿지 않게 되면 지역 정책에 참여하거나 투표하러 가는 걸 꺼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50에서 60% 정도로 국민의 절반 정도만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투표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심지어 지역 공동체 자체가 약해질 수 있어요. 강진 같은 농촌 마을에선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골프 치고 수다 떨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골프장이 특정 집단만의 공간이 되면 주민들 사이의 유대감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드립 하나 칠게요. 이 상황, 드라마 사람이 먼저다를 떠올리게 해요. 제목처럼 공공시설은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특정 단체를 먼저 생각한 느낌이거든요. 주민들이 우린 뒷전이야? 하면서 실망하는 건 당연하죠. 이 신뢰의 위기는 강진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반복될 수 있어요. 결국 국민들이 정부가 우리를 위해 일 안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응집력이 약해질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태는 공공시설 위탁 운영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우리나라에서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의 체육관이나 공원, 심지어 도서관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위탁 운영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감독과 투명성이 부족하면 내 맘대로 골프장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강진구는 강진파크골프협회에 골프장을 맡기면서 운영이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관리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위탁계약서에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없었다면 협회가 회원제를 도입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이건 마치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 갚을 건지를 안 정해놓고 나중에 싸우는 것과 비슷해요. 계약의 빈틈이 문제를 키운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행정에서는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할 거예요. 첫째, 위탁단체를 선정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해요. 예를 들어 단체가 공공성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과거 운영 실적이 어땠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죠. 둘째,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골프장 예약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공개해서 누구나 지금 몇 시에 누가 예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면 불공정 논란이 줄어들 거예요. 마치 배달 앱에서 지금 배달원이 어디쯤 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듯이 말이죠. 셋째,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골프장 운영에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면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이런 변화가 생기면 공공시설 운영이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거예요. 강진 사태는 다른 지자체에도 경종을 울린 셈이에요.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불공정한 게임 룰이 드러나면서 참가자들이 이건 바꿔야 해 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하죠. 이 사건은 한국 행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경제적 측면을 생각해 볼게요. 강진 같은 농촌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큰 과제예요. 파크 골프장 같은 공공시설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에요. 예를 들어 골프장이 잘 운영되면 강진 밖에서 사람들이 저기 골프 치러 가자 하면서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골프 치고 나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강진의 유명한 청자나 쌀 같은 특산품을 사갈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특정 단체가 골프장을 독점하면 외부 손님이 오기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온 가족이 강진에서 파크 골프 치자 하고 왔는데 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가족은 실망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식당도 특산품 가게도 손님을 잃게 되죠. 반대로 골프장을 모든 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카페나 부대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게 한다면 지역 경제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치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 84가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며 지역을 알리는 것처럼 골프장이 강진의 매력을 알리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강진은 청자축제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만약 골프장 근처에서 청자 골프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연다면 사람들이 골프 치고 청자 공방에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하고 지역 쌀로 만든 주먹밥도 먹으면서 즐길 거예요. 이게 지역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회원제 때문에 이런 기회가 막히고 있다면 강진의 경제 활성화에도 타격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은 단순히 2025년의 강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은 앞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특히 농촌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남아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키는 게 중요해지죠. 공공시설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30년쯤이면 강진 같은 지역의 인구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텐데 그때마다 공공시설이 소수에게 독점된다면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주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거예요. 반대로 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시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 트렌드도 활성화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 강진이 골프장도 공정하고 주민들 삶도 활기찬 곳이라는 이미지를 만든다면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될 거예요. 이건 마치 스타트업 드라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모습과 비슷하죠. 강진 골프 치러 오세요. 이런 매력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골프장 예약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누가 언제 예약했는지 다 공개돼서 불공정 논란이 줄어들 거예요. 이건 좀 미래적이긴 하지만 공공시설 관리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어요. 마치 비트코인이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듯 골프장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 공공시설 운영이 훨씬 더 공정해질 거예요. 강진의 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에는 공공시설이 수천 개나 있고 그중 많은 곳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의 공공체육관이나 부산의 공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돼요. 강진에서 이런 논란이 터졌으니 다른 지역 주민들도 우리 동네 공공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나? 하고 살펴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좋은 변화예요. 주민들이 공공자원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더 공정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부산의 한 공공체육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민간 단체가 체육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특정 스포츠 동호회만 시설을 쓰게 하고 일반 주민들은 예약이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강진 사태는 이런 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마치 미생에서 장그래가 회사 문제를 해결하며 시스템을 바꾸는 것처럼 이 논란도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논란을 계기로 강진군이 주민들과 손잡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른 지역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진군이 골프장을 모든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운영에 주민 대표를 포함시킨다면 다른 지자체도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하면서 따라할 거예요. 이건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죠. 주민들이 우리가 공공시설의 주인이다 라는 걸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강진 파크 골프장 논란은 단순히 골프를 못 치는 문제가 아니라 공정함, 신뢰, 그리고 지역 경제까지 연결된 큰 이야기예요. 다음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희망적인 미래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자, 여러분, 이제 강진 공공 파크 골프장 논란의 전말을 다 살펴봤어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지역의 골프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함, 신뢰, 그리고 지역 경제까지 연결된 큰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마치 드라마의 대단원 모두가 손잡고 해피엔딩을 만드는 순간이에요. 강진의 파크 골프장 논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공공시설은 누구를 위한 걸까? 우리 세금은 어떻게 쓰여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더 공정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사건은 단순히 골프장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공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이건 마치 동네에서 큰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 모두가 공평하게 한 조각씩 맛볼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와 같아요. 특정 누군가가 케이크를 독차지하면 다툼이 생기지만 함께 나누면 모두가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그 뒤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따뜻한 메시지로 마무리할게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해결책은 골프장 운영을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강진 파크 골프장은 특정 단체가 회원제를 도입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졌죠. 이 문제를 풀려면 예약 시스템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 골프장 홈페이지나 앱에서 오늘 십시 예약 가능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면 누가 언제 예약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마치 배달 앱에서 지금 배달원이 어디쯤 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편리하고 공정해요. 또 위탁 단체의 재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골프장 카페에서 번 돈, 회원 가입비, 이용료 같은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면 돈이 새고 있나? 하는 의심을 줄일 수 있죠. 강진구는 협회와의 계약을 재검토해서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해요. 이건 마치 친구랑 돈을 빌려줄 때 6개월 뒤에 갚아 하고 약속을 확실히 하는 것과 비슷해요. 투명한 시스템이 공정함의 첫걸음이에요. 여기서 드립 하나 칠게요. 이건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불공정한 룰을 바꿔서 모두가 공평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골프장은 모두의 놀이터야 라는 마음으로 시스템을 바꿔보는 거죠. 두 번째 해결책은 주민 참여를 늘리는 거예요. 공공시설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니 주민들이 운영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강진군이 파크 골프장 운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주민 대표,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이 위원회가 골프장 예약 시스템이나 이용 룰을 정하고 카페 운영 같은 부대 사업도 감독할 수 있죠. 그러면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또 주민들이 골프장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지역 청년들이 골프 강습 코치를 맡거나 동네 할머니들이 카페에서 청자 머그컵에 커피를 팔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건 골프장을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비유로 말하자면 이건 마치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런 주민 참여는 단순히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주민들이 우리가 이 마을의 주인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다른 공공시설이나 지역 정책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예요. 이건 지역 민주주의를 키우는 길이기도 하죠. 마치 스카이캐슬에서 경쟁 대신 협력을 배우는 것처럼 주민들이 함께 골프장을 가꾸는 거예요. 세 번째 해결책은 골프장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강진 같은 TOT 함촌 지역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죠. 파크 골프장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에요. 예를 들어 골프장을 모든 주민과 외부 손님에게 개방하고 근처에 강진의 청자 공방이나 쌀로 만든 먹거리를 파는 마켓을 연다면 사람들이 골프 치고 청자 머그컵도 사고 주먹밥도 먹으면서 강진 진짜 멋지다 할 거예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더 덧붙여 볼게요. 강진은 청자 축제로도 유명하잖아요. 골프장 근처에서 청자 골프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주말에 골프 대회를 열고 청자 공방 체험 부스를 차리고 지역 농부들이 쌀과 농산물을 파는 장터를 여는 거예요. 이걸 SNS에 홍보하면 서울이나 광주에서 강진 가서 골프 치고 놀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이건 지역 식당, 숙소, 가게 모두의 돈이 돌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비유로 말하자면 이건 마치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 84가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며 동네를 알리는 것과 비슷해요.
골프장이 강진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역 경제와 연결하면 골프장은 단순한 논란거리가 아니라 강진을 빛내는 보물이 될 거예요. 마지막 해결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고 있잖아요. 골프장 운영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더 투명하고 편리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약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면 누가 언제 예약했는지 모든 기록이 공개돼서 불공정 논란이 줄어들 거예요. 이건 마치 비트코인이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시간대는 영희 할머니가 예약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보이게요. 또 스마트폰 앱으로 골프장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주민들이 지금 자리 있나? 하고 쉽게 체크할 수 있죠. 심지어 골프장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말 아침엔 사람이 많으니 평일 오후에 오세요. 같은 추천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넷플릭스에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주는 것처럼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이런 디지털 기술은 미래 농촌 지역의 공공시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은 2030년쯤이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더 심해질 텐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건 스타트업 드라마에서 새로운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과 비슷해요. 강진 골프장, 디지털로 공정하게. 이런 비전이 멋지지 않나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드릴게요. 강진 파크 골프장 논란은 처음엔 황당하고 속상한 소식이었지만 이걸 계기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기회가 생겼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공공시설이 단순한 건물이나 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를 이어주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걸 깨닫게 했죠. 강진군이 주민들과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상상해 볼게요. 1년 뒤 강진의 파크 골프장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이번엔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예약도 쉽게 할 수 있죠. 골프장 카페는 동네 청년들이 운영해서 지역 특산품인 청자 머그컵에 커피를 팔고 주말엔 청자 골프 페스티벌이 열려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영희 할머니는 친구들과 골프 치며 웃고 청년 민수 씨는 골프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 아니에요? 이 논란은 비단 강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나라 전체가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고 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일 수 있어요. 주민들이 우리가 공공시설의 주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군청과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면 어떤 논란도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마치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습과 비슷하죠. 강진 골프장으로 하나 되자.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동네에도 이런 공공시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강진 주민들처럼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건가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공공자원의 주인은 나야 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니 우리 주변의 공공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보세요. 그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진 파크 골프장 논란을 통해 공공시설의 소중함, 공정함의 가치, 그리고 함께 만드는 희망을 이야기해봤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싶으신지, 어떤 희망을 꿈꾸시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우리 다시 만나요.